안녕하세요. 연세 마이den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정하는 중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Q&A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브라켓으로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철사도 이제 치아 주변에 붙어 있고 장치도 붙어 있기 때문에 양치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만큼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칫솔 중에서도 이제 교정용으로 고안된 칫솔이 있습니다. 칫솔 모가 가운데가 이렇게 파져 있는 칫솔이 있는데요. 그런 칫솔무로 되어 있는 교정 칫솔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브라켓과 브라켓 사이 부분, 그리고 이제 브라켓과 잇몸 사이 부분,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칫솔을 사용한다고 해도 잘 닦이지가 않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치실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치실을 계속 사용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철사 때문에 걸려서 치실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실 말고 이제 교정용으로 고안된 치실이 있습니다. 철사가 있더라도 이렇게 안쪽까지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교정용 치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칫솔질에 이제 부가적으로 더 사용하면 좋은 거는 이제 워터픽 같은 물로 쏘아서 이렇게 칫솔이 잘 닿지 않는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구강 보조 용품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조 용품은 말 그대로 보조일 뿐이고요. 이제 칫솔질 자체를 대체하지는 못하니까요. 우선적으로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을 사용해서 양치를 꼼꼼하게 하시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다른 용품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정장치를 처음 부착하면 이제 적응하시는 과정에서 볼이 많이 까지고, 특히 입술 안쪽, 볼 안쪽에 있는 연한 살들이 까지고 헐고 피가 나고 철사가 찔리고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신발 사이즈에 맞게 새 신발을 샀는데도 이제 구두나 이런 거를 처음 신으면 뒤꿈치가 까지고 피가 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뺐다 뺐다 하는 교정용 장치도 본을 떠가지고 환자분께 맞게 만들어 드리지만 그것도 종종 이게 헐거나 불편한 경우도 있고, 특히나 브라켓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성품을 치아에 하나하나 부착을 하고 그런 딱딱한 장치나 딱딱한 철사들이 입 안쪽에 있는 연한 살들에 닿다 보니까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헐고 다친 게 나으면서 굳은 살이 배기고 이러면서 좀 더 적응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철사나 이런 장치 같은 게 찔리지 않게끔 조절을 하고 이제 부가적인 것도 더 붙이고 해서 보내드리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처음에 교정을 시작하는 날에 주의사항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왁스라고 해서 입안에 사용할 수 있는 말랑말랑한 찰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약간 드리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입안에 사용할 수 있는 왁스는 이제 손의 온도, 체온 정도에 의해서 말랑말랑하게 조금 부드럽게 녹는 성질이 있고요. 그것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조금 딱딱하게 굳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조금 부드럽게 녹여서 필요한 만큼만 살짝 떼서 동글동글 돌려서 이제 입안에 찔리고 불편한 부위에 최대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왜냐하면 침이나 물이 묻으면 잘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서 이제 날카롭거나 찔리는 부분들에 붙이면은 조금 이제 불편한 증상이 완화가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너무 찔려가지고 불편하신데 병원에 당장 올 시간이 없을 때 이제 임시 방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왁스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철사 자체가 너무 많이 찔려서 나와서 불편하시거나 장치 자체가 떨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처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치를 치료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치의 부위가 심하지가 않고 면적이 넓지가 않으면 간단하게 떼우는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충치가 있는 부분이 두 면 이상을 포함하게 되면 이제 일레이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만약에 충치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아니면 신경치료가 들어갔던 치아거나 예전에 이제 크라운을 했던 데에 또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크라운이라고 해가지고 치아 전체를 이제 씌우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간단하게 떼우는 치료로만 가능하다면 그 부분은 이제 브라켓을 붙여야 하는 부위에 겹치지만 않으면 언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교정 전에 하셔도 되고 교정하는 중간에 시간을 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일레이나 이런 크라운 치료가 들어가게 되면 생각을 좀 해야 할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인레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인레이는 보통은 이제 씹는 면과 그 옆에 치아와 치아 사이 면이 같이 썩는 경우에 있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레이 치료를 할 때 치아와 치아끼리 닿는 면이 교정 전과 교정 후가 배열이 달라지면서 조금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정 전보다는 이제 교정을 하고 어느 정도 배열이 된 이후에 진행하는 게 더 보편적이기는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레이도 교정 전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치아가 많이 삐뚤빼뚤하거나 입이 많이 나와서 발치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발치를 해야 하는 치아 바로 앞이나 뒤에 치아에 운전면, 치아와 치아가 닿는 부분이 만약에 충치가 있어서 이제 인레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치아를 빼야 하는데 요 치아의 뒷부분을 만약에 썩어서 인레이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요 치아를 발치를 해버리면 여기가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보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인레이 치료를 하지 않고 이렇게 떼우는 치료만으로 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교정 진단과 그 다음에 충치 치료를 하시는 보증과 원장님께서 같이 체크를 하고 더 효율적으로, 더 최소한으로 치아를 이제 삭제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안을 해서 같이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아에 씹는 면까지도 새로 만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씹는 면이 다시 재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정 전과 교정 후가 교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교정하기 전에 크라운 모양을 먼저 완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교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씹는 면의 모양이 교정 후의 교합과 딱 맞지 않아서 조금 이제 씹는데 더 불편하거나 교합이 딱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되면은 임시 치아 상태에서 교정 치료를 하고, 교정이 다 끝나고 나서 최종적인 교합에 맞추어서 이제 최종 크라운을 만들어서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크라운이 되어 있는데 그 치아에다가 이제 브라켓을 붙여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 같은 에는 일반적인 치아 표면에 브라켓을 붙이는 것보다 충치 치료 받은 부분, 떼운 부분, 크라운을 씌운 부분, 그 위에다가 이제 브라켓을 붙이는 게 접착하는 면의 성질이 달라서 훨씬 더 잘 떨어지기는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전처리를 하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약물들을 통해서 더 튼튼하게 붙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자연치보다는 더 잘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요. 훨씬 더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너무 자주 여러 번 탈락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보통 브라켓 같은 경우는 치아에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서 이제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접착제가 잘 유지가 안 되고 자꾸 떨어지면 붙이는 거 말고 우리가 반지를 이렇게 끼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밴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밴드에다가 이제 브라켓 장치를 연결을 하고 치아에 씌워서 교정을 하는 방법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치아에 반지를 끼워야 되면 치아 앞뒤에 공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야 하는데 그 며칠 동안이 조금 많이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고, 또 자주자주 병원에 몇 번 내원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밴드를 처음부터 보통은 하지는 않고 접착제나 이런 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처리를 잘 하고 브라켓을 직접적으로 붙이지만, 여러 번 탈락하는 경우에는 밴드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탈락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교정을 하시는 분들, 자주자주 브라켓이 탈락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아와 임플란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치아는 이제 교정력을 주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임플란트는 힘을 준다고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정을 한다는 거는 치아를 이동을 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교정 중에 임플란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치아를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앞뒤의 움직임이 다 이동을 하고 나서 교정의 거의 마무리 단계, 앞뒤 이동이 별로 없고 디테일한 조금의 수정만
남아있을 시점에 보통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 픽스처라고 하거든요. 그 뿌리 부분을 먼저 식립을 하고요.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모든 게 다 완성이 되지가 않고 뿌리 부분을 먼저 식립을 하고 몇 개월 기다려서 뼈와 그 임플란트 뿌리 부분이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을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을 먼저 심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텀을 최대한 줄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안전한 거는 교정이 다 끝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는 거지만 그러면 또 이제 치아가 없는 상태로 몇 개월 동안 교정이 끝나고 유지를 해야 하는데 공간이 비어있으면 유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유지장치를 매우 잘 껴줘야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교정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먼저 심고 기다리는 동안 교정이 마무리를 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이제 임플란트의 머리 부분을 올리게 해서 기능적으로도 완성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 교정 중에 궁금한 사항들 Q&A 1편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교정 중 Q&A 2편에서는 음주나 흡연 아니면 교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으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